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금태섭 판사님의 DK 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법이라고 하면 어딘지 딱딱하고 무섭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법은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에는 한 가지 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 후반에서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저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제 말이 좀 길었는데요. 자,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K의 눈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팀 DK의 목소리 김솔, 곽현채, 박세영입니다. 지금부터 DK의 눈이라는 책 속에 저희와 함께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 선정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K의 눈이라는 책을 이번 라디오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법과 관련된 책 중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법한 책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국내와 국외 유명한 사건들이나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작가가 소개해 주는데 하나같이 읽기 되게 쉽고 또 흥미롭고 또 구체적인 사건들을 법과 연관지어서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 되게 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구조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 책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법에 친숙해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제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채 씨. 네. 책 목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장에서는 DK의 눈에서는 작가가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정의의 정의에서 이제 LA 폭등과 두순자 사건 등 유명하고 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리걸 마인드에서는 법으로 세상을 읽는 방법과 작가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영씨, 책 표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표지 왼쪽에 법의 여신 DK가 있습니다. DK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두 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울은 흔히 알듯이 평등을 가리키고 칼은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투쟁을 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건 뒤에 숨어있는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작가는 이에 대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DK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두 건 뒤 눈은 사명감에 불타는 날카롭고 광채를 띤 눈일지, 냉정하고 빈틈없는 눈일지,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눈일지도 모릅니다. 책 DK의 눈은 법을 다루면서 DK의 숨겨진 눈을 떠올리던 작가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네, 저희 세영 씨가 저희 DK의 눈 책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DK의 여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책 자체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저희 감상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평소 알지 못했던 법이나 알고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법률들을 이렇게 사건들과 함께 소개하니 훨씬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결국 우리 사회와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데 의미가 있음을 좀 깨달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채 씨는 어땠어요?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책 내용을 술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자신이 법에게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수영 씨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법으로도 진실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소개한 검사 생활간의 미해결 사건들만 보아도 밝혀진 진실 속에는 또 다른 비밀과 의문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오판으로 진실이 거짓에 덮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조계와 법조인의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나 봐요. 인상 깊었던 구절도 궁금한데 현채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법의 여신 DK는 두 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 두 건 뒤에 숨어있는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3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디케는 끝없이 같은 질문을 되묻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고뇌에 찬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영 씨는요? 저는 법은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지도 않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학자들의 논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법은 매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떠나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변덕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인처럼 변화무쌍하고 재미있고 늘 함께하고 싶은 어떤 것이다. 라는 문장이 법은 통제의 수단인과 동시에 늘 우리 곁에 있는 동반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세영 씨 말이랑 저도 의견이 좀 비슷해요. 저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평소 자주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법과 사회의 개인 간의 결착성과 법의 유동성을 잘 드러내는 듯한 구절인 것 같아서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상 깊었던 구절뿐만 아니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죠. 그중 어느 소년의 죽음이라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세영 씨가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작가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미해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3건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인 어느 소년의 죽음에 대해 내용을 각색하여 간단한 모의 재판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자전거를 타던 어느 소년과 트럭 운전사 사이의 교통사고로 소년이 죽어 트럭 운전사를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트럭 운전사를 변호하기 위해 조사하고 목격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의문점을 품게 되는데요. 요약하면 민철이로 밝혀진 어느 소년이 사실 다른 소년이고 민철이 부모가 재판으로 돈을 받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결국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변호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스토리로 내용을 각색하여 간단한 모의 재판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가 재미를 위해 구성한 모의 재판이기에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가상의 인물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국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0 9화 1045 어느 소년의 죽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곽현채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박세영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설명하십시오. 네. 피의자는 트럭을 몰고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교통체증으로 잠시 서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따라 트럭 바로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자전거와 함께 트럭 오른쪽 뒷바퀴 앞으로 쓸려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정민철이라는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입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가 주의를 제대로 살피며 운전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 장소와 같이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다면 더더욱 피의자는 백미러 등을 사용해 주의를 살피며 운전했어야 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은 진술하시겠습니까? 현장 검증 결과 백미러를 통해 뒷바퀴 앞부분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치여 어린 학생을 죽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에는 늘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 사고 현장에 방문해 대형 트럭을 가져다 놓고 사망자가 어떻게 해서 뒷바퀴 앞으로 쓸려 들어가게 되었는지, 과연 백미러로 뒷바퀴 부분이 보이는지 등의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형 트럭 운전석에서 우측 백미러로 뒷바퀴 앞쪽이 보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니 백미러를 통해 뒷바퀴 앞부분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준비한 자전거와 사망자의 역할을 한 경찰관이 넘어진 모습을 재현한 사진과 트럭에서 보이는 시야를 나타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목격자의 증언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트럭 바로 뒤에 세워놓은 버스 운전석에 올라가 사고 장면을 잘 볼 수 있는지 보았는데 아주 잘 보였습니다. 이에 목격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5천만 원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피고인 변호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며 발견한 바를 밝힙니다.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 당일 민철이를 목격한 아이들이 있음을 듣고 아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사고 시간이 10시 30분이었으나 아이들이 민철이를 보았다는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또 민철이 장례식 당일 민철이 어머니는 지방 시아주버니 집에 갔고 이외에도 민철이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트럭 운전사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찾아온 것, 현장 검증 현장에 의심스러운 태도로 부모가 왔다는 것 등 민철이 부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밝히겠습니다. 민철이 무덤을 파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 민철이 부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부모는 입양을 한 기록도 없습니다. 민철이 부모는 공장을 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죽은 아이를 이용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받을 속셈으로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부검을 하지 않는다는 점, 사망자가 민철이 또래라는 점을 이용하여 꾸민 거짓입니다. 아직 민철이는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이 사건 속 숨겨진 진범은 민철이 부모임을 밝힙니다. 사건의 피해자, 죽은 소년과 행방불명의 소년을 찾고 있을 유가족을 위해 민철이 부모를 대상으로 재판을 다시 진행하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국지방법원 2021 고합 1045 어느 소년의 죽음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국지방법원 2021 고합 1045 어느 소년의 죽음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고는 트럭을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하다 미끄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배상금 5천만 원을 요청받았습니다. 둘째, 하지만 당시 시신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신원 증거가 전황 증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민철 어린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시신의 유전자 정보는 특정된 피해자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의 김민철 피해자를 트럭으로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검사 측이 제시한 증언과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트럭 사고를 일으켜 신원불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민철이의 부모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피고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덧붙여 곽효채 검사는 트럭 운전사를 신원불명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수사 이후 고소할 것과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민철이네 부모님을 형사재판에 기소하기를 요청하며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작은 모의 재판 잘 감상하셨나요? 책에서 작가가 사건을 맡으며 해결하지 못한 사건 속 숨은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추리에 확신하지 못하여 무덤을 파지 못하였습니다. 무덤을 파 유전자 조사를 해도 저희가 보여드린 재판에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또 다른 진범 혹은 피해자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실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된 재판은 분명 많을 것입니다. 법이 진실을 밝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도 없었겠죠. 따라서 법은 문제 상황의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로서 법의 의미를 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의 재판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법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 책을 읽고 발표를 준비하고 또 모의 재판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법을 단순히 재판장에서만 적용되는 좀 딴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법은 현실이다라는 말처럼 법을 보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이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훨씬 어렵게 느꼈을 이제 모의 재판도 좀 뚝딱뚝딱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을 읽고 법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였음을 저는 이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채 씨는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법은 앞서 표지를 소개하면서 밝혔던 디케처럼 엄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친숙하기도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긴밀히 엮여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렵게 여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법을 공부할 때 사람들에게 법과 그 법의 적용이 어떻게 다가갈지, 또 어떻게 하면 법을 더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디케의 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